Very hot. We're all the way on the other side of Liberty, and it's very, very hot. Hey, which way you guys up to? No, 자, 우리 다크투어 멤버들 다들 모이셨는데 오늘도 빡세게 여행할 준비 다들 하고 오셨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뭔가 오늘 많이 걸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홍삼 챙겨 먹고 왔습니다. 혼자만 먹었어요? 엄마가 아껴 먹으라 해가지고. 아 정말 아유 내려. 또 그래.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또 어떤 가이드분이 오실지 진짜 궁금해요. 맞아요. 저번 가이드님 잘하셨는데. 네, 어떤 분이 오실지 진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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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셨다, 또 오셨어. 예. 안녕하세요. 네, 다크 가이드, 윤 가이드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김지윤입니다. 무법천지에서 나를 지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5명의 주민들이 사망을 했어요. 오늘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뵈서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평가도 너무 잘 써주고 별점도 잘 줘서 다시 왔어요. 맞습니다. 별점은 사랑입니다. 아 근데 저번에 저희 그 프랑스랑 영국 그 가이드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내가 꼭 가고 싶다는 여행지입니다. 딴딴따라라 딴딴따라라 딴딴따라라따 어디? 뉴욕? 뉴욕. NY 가야 돼. 뉴욕도 못 가봤는데. 누나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저와 함께 가시는 뉴욕은 아주 특별할 겁니다. 그래요? 네. 시작됐다. 좋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버스를 타고 뉴욕 중심가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가시죠. 가자. 뉴욕. 여행자면 누구나 꿈꾸는 도시 뉴욕. 와.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이 다리가 바로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잇는 브루클린 브릿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맨하탄 시가지로 들어왔죠? 뭐야? 야, 높다. 정말 높다. 야 확실히 건물들이 높네. 뉴욕 쪽에는 미세먼지가 없나 봐. 그러니까 날씨 좋아요. 이게 바로 뉴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알지. 야 자유가 신상이야. 어머. 사진 한 장 찍어야죠. 자유여신을 봤으면. 어머나. 그래, 저렇게 꽂혀. 그리고 아까 우리 나래 씨가 얘기한
아, 자, 뉴욕 끝을 한번 걸어봐야죠. 어머나. 오늘 사람 많네요. 그렇지. 어머머, 스테이크 좀 썰어야 자, 되는데. 또 뉴욕은 산의 진미가 모인 곳입니다.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아, 근데 뉴욕은 스테이크도 엄청 크다면서. 맞아요. 사이즈가 커. 자, 이제는 뭐 슬슬 우리가 또 산책을 해보면서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 갈 겁니다. 여기 옛날에 네. 그거 연말에 되면 30일 날 되면 막 저기 하고 그런 데잖아. 맞아요. 하는데 어. 공연도 많이 하고. 정말 활기가 넘치죠. 사람들이 굉장히 밝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다. 그런데 이렇게 활기차고 아름다운 뉴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그날도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오늘처럼. 뭐야? 뭐야? 하지만 난데없이 뉴욕 상공에 나타난 비행기 한 대가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었죠. 뉴욕의 자랑 쌍둥이 빌딩을 향한 갑작스러운 공격 때문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We are following the smoke in the air right now. 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작에 불과했어요. 또다시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서 남은 쌍둥이 빌딩에 충돌을 합니다. 그래. 한 번 더. 이게 진짜 영화가. 맙소사. 믿겨지지가 않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 같아.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 아니, 진짜 다 저거 영화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와. 맙소사. 너무 충격적이었지, 너무. 이 공격은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110층에 달하는 쌍둥이 빌딩 두 채가 모두 무너져 버렸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9.12 테러였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너무 충격을 드린 것 같아요. 잠깐 좋았어요. 와, 너무 충격이다. 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뉴욕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실 중심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범하게 대범하게 진짜. 테러를? 이런 것도 엄청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9.11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테러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전날 하루 동안에 사망한 사망자 수만 2,977명. 헐. 그리고 6천 명이 넘게 부상을 당하고. 영화 보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헐리우드 영화여도 저렇게 과감한 공격을 어떤 테러 집단이 한다라는 거는 영화적 상상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상상을 못했다는 그래. 근데 가이드님은 네. 미국에서 공부 오래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 보스턴에 있었어요. 네. 와. 보스턴에서 당시에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좀 있어서 아침에 일찍 한 8시쯤에 이 대학원생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운 그러면서 뉴욕에서 지금 테러가 일어났다.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받았어. 그러면서 정말 막 격앙이 돼서 they're totally fucked up. 난리가 났었어요. 다들 뭐 망연자실 막 내가 보는 게 저게 영화야? 진짜야? 그중에 우는 사람들도 많고
뉴욕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봤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많은 뉴욕 시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저 건물에서 있다가 탈출해서 생존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죠. 야,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 아니 그 하늘 내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만 봐도 무서울 것 같아. 그렇죠. 모두에게 너무너무 끔찍한 상처로 남았는데 이게 벌써 21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 네. 진짜. 진짜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현재 2022년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우리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죠. 네. 네, 이 거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서 별로 멀지 않은 뉴욕의 중심가입니다. 거리도 너무 깨끗하고 이뻐. 그렇죠.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죠? 거리만 봐서는 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는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야, 어쩜 저렇게 하늘이 맑아. 날씨 진짜 좋다. 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사실은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예요. 지금 이 공간이요? 네, 이 공간이에요. 아, 그 쌍둥이 빌딩이 있던 곳이에요? 네, 진짜 많이 달라졌죠? 네, 여기가 맞아요. 정비가 잘 돼. 여기야? 아,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물소리. 그것이 바로 쌍둥이 빌딩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아, 어. 아, 쌍둥이 빌딩이 있던 곳에는 이렇게 커다란 인공폭포가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9.11 테러 희생자들을 위해 마련된 추모 공간이고, 자, 그럼 왜 이런 인공폭포를 만들었냐? 여기서 흐르는 물은 테러로 인해서 흘려야 했었던 유가족과 미국인들의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예 그 곳을 이런 식으로 보존한. 그렇죠. 아, 저기에 다 이름들이 다 써 있나 네, 봐. 9.11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눈물이 말을 나요. 이렇게 9.12 테러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길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긴 거죠. 와, 이건 처음 알았어. 그래도 생각도 그래. 못했다.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렇게 추모 공원으로 됐네. 우리 유가족 분들이 내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이렇게 찾아갈 공간이 있다는 게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갔는데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기에 같이 있는 걸 보면은 맞아요. 뭔가 연대의식도 느끼고 굉장히 기운도 받을 것 같아요. 서로 네, 위로도 조금이나마 받고. 위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추모의 공간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1년 9월 11일 이전에는 여기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못 가봤으니까. 정말 거대한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 두 채가 딱 서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네, 2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서 있었죠.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건물인 거죠. 그렇죠. 맨하탄 전망이 정말 한눈에 쫙 보이거든요.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그렇죠. 쌍둥이 빌딩. 미국 경제의 상징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테러범들의 목표가 됐고 결국 무너진 거죠. 상징적인 의미라. 상징적. 이렇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지던 그날 아침의 일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돼. 알아야 돼. 2001년 9월 11일 정말 하늘이 맑아서 비행하기도 좋은 날이었어요. 그 당시 날씨인 거죠. 그날이구나. 좋았어요. 파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정말 평화로운데. 네. 오전 7시 29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LA로 향하는 여객기가 승객과 승무원 92명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American 11, turn 20 degrees right. 20 right, American 11. American 11, now climbing table level 350. 이 비행기야? 네. 그 관제센터하고 처음에 교신하고 이런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비행기 굉장히 순조로웠고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아메리칸 항공 111편인데 교신이 끊어진 거예요.
관제센터가 아무리 교신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답도 오지 않고 그러다가 8시 19분 소식이 옵니다.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We just left Boston. We're up in the air. We're supposed to go to LA, and the cockpit's not answering their phone. Okay, but somebody's stabbed in business class. I don't know. I think we're getting hijacked. 한세킴? 그래서 납치당했다. 승무원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메리칸 그 휴대폰으로 아니, 비상? 비상 그 비상 전화가 전화. 됐죠. 와. 네, 그 관제센터와 그 조종석에서 한 게 아니라 승무원이 전화를 한 거죠. 승객으로 이 테러범들이 위장하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륙을 하자마자 행동이 옮깁니다. 비행기 내부에 최루탄을 던지고 비행기에서요. 그리고 무기를 꺼내서 승객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비즈니스 승객 한 명을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해요. 아, 그게 어떤 제압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구나. 겁을 주려고. 위협을 주기 위해서. 위협을 줘야지. 이렇게 승무원의 전화가 걸려온 지 3분 뒤, 그러니까 8시 21분, 설상가상으로 지금 전화를 했던 112편의 트랜스폰더도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관제센터는 정말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죠.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ACI watch. Say again if you lost track of the aircraft, over. Boston has lost track, and on our frequency we have confirmed that it was a hijack. 아, 그러면 혹시 만약에 저 상황이 되면 원래 관제센터에서는 비행기 경로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그러죠? 교신이 끊겨버려서. 그리고 이게 조종칸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사실 이 칵핏이라 그러죠. 그 조종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서는 사실은 확실하게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륙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15분 사이 벌어진 일이에요. 정말 빨리.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관제센터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막 지금 찾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또 3분 뒤인 8시 24분 납치된 비행기에서 관제센터로 교신이 옵니다. 왔어요. 진짜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시죠. Stay quiet and you'll be okay. We're turning to the airport. And who's trying to call me here? Nobody move. Everything will be okay. If you try to make any move, you danger yourself and the airplane. Just stay quiet. 약간 좀 뭐가 좀 이상한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게 느낌이 스튜어디스는 아닌 것 같고 조종? 이미 테러범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테러범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테러범이 직접 교신을 한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공항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으니까 격추나 중간에. 이런 거를 안 당하고 그래 야 공항으로 다시 온대잖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가 될 위장작전. 네.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범인들은 자기네가 교신 내용을 보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 안에서 잘못됐구나. 잘못 눌렸구나. 뭔가. 뭔가 잘못 누른 거죠. 자기들은 사실은 기내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해 가는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톡방에다가 뭐 보낼 때 헷갈려갖고 다른 데 보낸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테러범들이 사실은 기내 방송을 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그 관제탑으로. 버튼이 기내 방송용이 아니라 관제탑에 교신을 하는 버튼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저들도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실수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시간 아니었을까요? 너무 그렇죠. 안타까운데. 그랬으면 네.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테러범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이 비행기는 정확히 오전 8시 37분 30초에 LA로 향하던 기수를 돌립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바로 뉴욕이었어요. 뉴욕으로 방향을 튼 비행기는 그때부터 급강하를 시작합니다. 8시 46분 뉴욕 시민들은 정말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 싫다. 납치된 비행기가 날아와서 보시다시피 세계 무역센터 북쪽 빌딩에 충돌을 합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테러가 일어난 거죠. 이게
9.11 테러의 시작이었어요. 비행기가 날아온 속도가 시속 790km. 저로 쭉 날아와서 이 세계무역센터의 북쪽 빌딩에 그대로 딱 꽂혀요. 93층부터 99층까지. 당연히 탑승자 전원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무역센터 이 북쪽 빌딩은 불길에 이제 휩싸이기 시작을 하죠. 와, 아니 근데 통과를 안 하고 그냥 박혀버리네요. 박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끔찍한 테러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요. 전 세계 언론이 실시간으로 테러 상황을 중계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정말 다 충격에 빠졌어요. 경악스럽죠? 이게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죠. 너무나 테러범 입장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걸 뭔가 막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 오는 동안 국경을 넘거나 뭐 이랬을 때 발각되거나 그럴 일이 많은데 저거는 납치를 해서 손쉽게 그들의 입장에서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폭탄이나 그런 거 없이. 사실 이 테러의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를 우리가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많이 죽는 것도 테러범 입장에서는 성과의 하나의 지표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공포를 느끼느냐. 와, 그러면 얘네 입장에선 진짜 성공한 거예요. 대성공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너무 짜증난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없죠, 사실은. 저희도 충격을 빠졌는데 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떠올리기도 힘든 기억이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만나주시기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네, 이분이 바로 9.11 테러 생존자 척미라 씨입니다. 저 장소에 가시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So which building you were on? This one or that one? 당시에 이 척 씨가 세계무역센터 북쪽 빌딩 68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요? 어머. 네, 기적적으로 탈출을 한 이 척 씨는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I don't remember. No, it was a totally normal day. I didn't hear any noise, but I felt the impact right away of when the plane hit, and the building shook back and forth. Yeah, it's hard to believe a building that size shakes back and forth, but it swayed, and I immediately saw papers and other things flying out the windows from above because it hit above. 그래서 불안감을 느낀 척 씨는 계단을 통해서 막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이 내려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68층이면은 너무 길죠. And while we were on the stairway going down, the second plane hit the second tower. 근데 내려가고 있을 때 또 옆 건물이 공격 당한 걸까지 또 느꼈으면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폭발이 없는데 옆에는 폭발까지 있었으면은 그 어떤 진동이나 그 소리나 그쪽 더 비상계단이면은 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사람도 더 많고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공포스럽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 비상계단이 진짜 좁고 창문도 없고 그리고 거기가 또 환기가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하고 저기가 진짜 아비규환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처음이자 끝이 아니었죠. 시작일 뿐이었고 범인들이 납치한 두 번째 비행기가 뉴욕 상공에 나타납니다. 아, 왜? 첫 번째 테러로부터 16분이 지난 오전 9시 2분 두 번째 비행기가 날아와서 세계무역센터 남쪽 빌딩을 강탈을 합니다. 와. Right, oh my God, another plane has just hit another building. 미쳤나 봐. 어떻게 손이 떨릴 것 같아요. 두 번째 비행기 이번에는 시속 950km로 날아옵니다. 아, 그 더 빨리 왔구나. 네, 그리고 남쪽 빌딩하고 충돌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 어디서 온 비행기였을까요? 이 비행기는? 아, 그러게? 첫 번째 비행기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출발을 했죠. 두 번째 비행기 역시 로건 국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같은 데서
두 대를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보스턴하고 뉴욕이 꽤 가까운 거리예요.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는 가는 거리. 전주? 광주? 그러면 엄청 가깝네. 그러니까 뭐 비행기로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죠. 아 근데 거리가 중요하긴 했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멀면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그렇죠.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서 뭐 하이제킹 됐네 하고서는 뭐 시간 거리면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두 비행기가 둘 다 아침 일찍 떠났죠. 왜 아침 일찍 떠났을까? 출근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더 혼란스럽게 하려고. 아침에 여러분들 비행기 일찍 타세요?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원래 이 비행기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다? 저 LA. LA,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동부 끝에서 서부 끝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왜 이렇게 원래는 멀리 가려고 한, 그러니까 대륙을 횡단하려고 했던 비행기를 택했을까요? 연료가 폭파. 맞아요. 비행 거리가 기니까 연료가 많아야지 그쵸. 더 화력이 좋으니까. 기름을 많이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충돌을 했을 때 화재가 나면은 폭발력이 훨씬 더 커진다. 아 미쳤다 진짜. 대신 연료는 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가까운 데서 곳에서 와, 출발하고.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행기는 승객 51명, 승무원 9명, 그리고 테러범 5명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보스턴 관제센터에서 막 하이제킹 됐다고 막 다른 비행기들한테 이제 막 전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응? 왜냐? 설마 또 한 대를 하이제킹 했겠어. 전혀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비행기도 손쓸 새 없이 납치가 됐고요. 두 번째 테러로 인한 충격과 피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와. 조금 더 화력이 셌어. 더 빨리 부딪혔어, 950. 테러가 일어난 후 뉴욕 정말 혼란 그 자체였어요. 이걸 보고 있을 그 테러범들은 어떤 표정이었을지가 정말 화가 점점 커지고. 불길은 점점 커지고 있고 구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척 씨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북쪽 빌딩을 겨우 탈출을 했는데 By the time we got down to the lower floors, it was a little scary because we didn't have any idea. It was pretty chaotic. There was this huge hole in the building. 척 씨는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역센터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서 항구 쪽으로 막 달려가요.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그냥 저 현장에서. 그래서 다행히 척 씨는 무사히 도망을 쳤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건물이 무너진 거는 시간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 비행기와 충돌한 이 남쪽 빌딩이 피격당한 지 56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와. 아니 그 큰 건물이 저렇게 와르르. 진짜 한순간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 써야 하는 말이네요. 저게 얼마 만에 무너져 내린 것 같으세요? 무너지는 속도. 110층짜리. 그래도 높으니까 3분 정도? 3분. 나도 한 5분은 걸리지 않았을까? 14초. 저게 지금 14초인 거예요? 14초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100층이 넘는 건물이. 왜 첫 번째 건물보다 두 번째 건물이 먼저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죠? 궁금하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게요. 왜 두 번째 건물이 먼저 무너졌을까? 이 범인들이 의도적으로 비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충돌한 비행기 굉장히 빨리 왔다는데 네네네. 혹시 속도 기억하세요? 950. 시속 950km.
정말 빨리 나르는 비행기가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에 부딪혔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비행기가 이 건물 약간 오른쪽으로 비껴서 네, 맞아요. 날아가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확 좌회전을 탑니다. 맞아. 그러면서 약간 기울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타격을 받는 층수가 훨씬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건물은 먼저 부딪혔는데도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두 번째 건물이 충격을 훨씬 더 받은 거예요. 기울어져서 가죠. 대각선으로. 아, 그래. 이렇게. 저 남쪽 건물에 당시에 9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다 사망했습니다. 남쪽 건물에서는 도망쳐 나오실 수 있었던 분이 거의 북쪽 건물 같은 경우 있었고 남쪽 건물도 이제 그 당시에는 막 탈출을 이미 이쪽이 너무 무너지니까 이쪽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비행기가 왔으니까 다 피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남쪽 건물에 부딪히고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근데 그 900명도 무너질 거라는 상상은 못 했을 것 같아. 급작스럽게 도망쳤다 해도 지금 저 무너지는 속도 보니까 그 14초니까 이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속도예요. 왜냐면 그 건물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또 완전 아비규환이었을 테니까. 그럼.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뭐 이렇게 탈출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북쪽 빌딩이 먼저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다 뭐 나와라, 뭐 탈출해라 했으니까 나가고 있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거는 93에서 99층까지였잖아요. 남쪽 빌딩은 75층에서 85층까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더 아래쪽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 밑에 층 사람들도 너무 무서웠겠지만 사고 난 층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와 정말 상상도 하기 또 싫어. 갇혀 있는 거죠. 절망적이죠 뭐. 그래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뛰어나와 보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있어? 이제 남은 북쪽 빌딩도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이 비행기보다 충돌 위에 있던 사람들. 어떡해. 탈출로가 없어서 나갈 엄두도 못 내는 상황. 그냥 하염없이 구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있던 사람들은 옆에서 남쪽 빌딩 무너진 걸 봤잖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그들이 했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Are they going to be able to get somebody up here? Of course, man. We're coming up to you. Well, there's no one here yet, and the floor is completely engulfed. We're on the floor, and we can't breathe. And it's very, very, very hot. Very hot. We're all the way on the other side of Liberty, and it's very, very hot. Where's the fire, sir? There's smoke right there, 105, too tall. All right, sit tight. We'll get to you as soon as we can. Please stay up. The smoke's really bad, man. Where are you? Which way are you guys up to? We're getting there. We're getting there. Doesn't feel like it, man. I got young kids. I understand that, sir. Oh, God! 왜? 어떡해. 인간으로서 그 무력함을 그때만큼 처절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당시 이 화재 열기가 1000도가 넘었다고 해요. 1000도씨가.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고 냉정하게 보면 구조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점점 불길은 뜨거워져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투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려 200명의 사람들이 투신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건물이 붕괴가 돼서 시신도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화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실제로 전화 통화를 가족하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엄마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고.
lots of smoke, and he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I love you always. I think I'm okay. I'm safe now, but it's smoky. I just want to say how much I love you, and I will call you when I'm safe. Okay, Mom? Bye. It's on fire, and I'm in it, and I can't breathe. Tell everyone I love them. Yes, I don't get out of here. 천도가 넘는 이 화재 열기를 견디질 못하고 이제 건물이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쪽 빌딩이 붕괴된 지 딱 30분 후 10시 28분 북쪽 빌딩도 결국 무너집니다. 와. 이렇게 2001년 9월 11일 수십 년간 뉴욕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와.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저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재개발할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무너지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당국이 이제 조사를 했죠. 물론 당연히 비행기 충돌로 인한 충격이 굉장히 컸고요. 또 굉장히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재.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도가 넘기 네. 때문에. 그리고 변형이 이 비행기에 연료가 가득했죠. 일부러 LA로 가는 비행기를 납치를 해서 가져간 거라서 거기서 화재가 크게 나고 확산이 되고 층으로 번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빌딩이 견디지 못한 거죠. 아 그래. 그냥 뭐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테러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그러니까 명확했던 것 같아. 저 상징적인 두 개를 무너뜨린다. 이건 미국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도전장이잖아요. 북쪽 빌딩이 붕괴하면서 아까 93층에서 99층 사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1,355명이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도 사실은 10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소방관들 많았고요. 북쪽 빌딩만 해도 약 121명의 소방관들이 들어갔다가 순직을 했죠.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이 9.11 테러로 인한 희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당연히 지금까지 가족의 시신을 못 찾은 유족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갔을 것 같아요. 저 정도. 맞아요. 네. 이게 심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가 가죠.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니까 주변이 무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시 주변 상황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진짜 연기랑 그 분진이랑. 피해야죠, 피해. 이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니까 그 여파가 엄청났거든요. 주변 건물까지 붕괴를 하고 그러면서 철근, 콘크리트, 파편, 먼지 막 이게 로 맨하탄 일대를 그대로 뒤덮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뉴욕 시민들은 어떡해. 진짜 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출동했던 소방관들 별 수가 없어요. 쌍둥이 빌딩 무너진 다음에 뭐 불길은 계속 번지고 있고 뭐 구조를 할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아니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미쳤다. 와 미쳤어. 이 뉴욕 시민들은 이 절망적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I was laying on the ground, and it was very dark. Everything got black. The dust was flying, and all this stuff was flying around, and other people were on the ground. Because we were only like 2 blocks, and when something that size collapses,
I mean, there's a major impact on the streets and stuff. So it was dark, it was dusty, people were coughing because they were inhaling all this stuff. 저렇게 잿더미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멀리서도 찍힌 거죠, 이게. 근데 뉴욕은 이제는 우리가 알던 뉴욕이 아니죠. 활기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9.11 테러 사망자는 약 3,000여 명입니다. 아, 어떡해.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요. 그리고 뉴욕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도 지도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죠. 야, 내가 듣기로는 세계 2차 대전에 그랬을 때 하루에 제일 많이 사망한 분들 숫자가 거의 지금 말씀하신 저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하루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근데 저 사건 하나로 그 전쟁에 일어났었던 그거와 거의 맞먹는 숫자의 사람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전쟁이죠, 전쟁. 네, 그러니까. 당시 뉴욕은 거의 전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척시처럼 살아남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척시는 이제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테러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이 뉴욕. 2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네. 한번 직접 가보시죠. 네, 이곳이 바로 리버티 스트릿이에요. 9.11 테러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서 막 도망치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아, 그럼 이게 현재 지금 모습인가요? 네, 지금 모습이에요. 이 거리가 로우 맨하탄 한가운데부터 이스트 강까지 맨하탄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뻗어 있거든요. 저기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햄버거 가게 나오죠? 근데 여기가 그냥 햄버거 가게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 뉴욕 경찰 NYPD의 임시 본부 역할을 했던 데예요. 당시에 이제 NYPD가 12시간 교대로 일을 하면서 약 5,000여 명의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같이. 그럼 이게 햄버거 가게에서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렇죠. 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게 그냥 햄버거 가게로 운영되고 있죠. 자, 이 거리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까 나왔던 데가. 맞아요. 저기에서 그 검은 먼지 그래.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 저 가로등 그대로네. 네, 근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렸던 길이죠. 자, 이렇게 테러 당시 상황을 보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테러 있을 당시에 저 근처나 뉴욕에 살았다면 저는 이사를 갔을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렇지. 근데 미국 사람들 특이한 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고 그리고 나는 못 살겠다 다른 데로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덤벼라. 우린 여기 지킨다. 니네가 아무리 우리한테 테러를 해도 난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니네가 아무리 우리한테 테러를 해도 난 절대로 그리고 추모공원이 주는 의미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서 위안이 되죠. 내 친구가 있었던 곳이고 내 동료가 있었던 곳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있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서라도. 그러네. 맞아, 맞아. 테러범들이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고 폐허가 되고 이런 걸 원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관광으로도 많이 가서
진짜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해야 되는 게 그럼 테러범들한테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뭐 이사 갔다가 다시 올 것 같아. 아, 약간 이사 갔다 와서 아니. 하신다고. 뉴욕에 집이 얼마나 많아. 뉴욕에 산다는 그냥 그 근처 가까운 데 살았다며. 그 쌍둥이 빌딩 바로 옆에 살았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부끄러워. 자, 분노 타이밍이 한 번 더 남았어요, 근데. 네, 이렇게 세계무역센터의 테러를 범해서 무려 2,977명을 살해를 하고 6,291명을 부상을 하게 만든 바로 그 범인 다 알고 계시죠, 누군지? 예.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아휴. 진짜 전 세계가 다 아는 인물이죠. وما تذوقه أمريكا اليوم هو شيء يسير مما ذقناه منذ عشرات السنين فلما أن وفق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فدمر أعظم مبانيها فلله الحمد والمنة. 알라가 저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잘못된 믿음이네요. 그러면 도대체 빌라덴은 왜 저렇게 끔찍하고 잔악무도한 테러를 저질렀을까? 왜? 빌라덴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세요, 혹시? 사우디? 맞아요. 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독실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거든요.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슬람 원리주의자고. 근데 이 빌라덴이 70년대에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어요. 당시에 빌라덴이 구소련군을 맞아서 그때 알카에다를 조직을 해서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침공한 소련군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전사들이었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왔더니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가 있어요. 빈 라덴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성스러운 땅에 이교도의 군대가 와서 상시 주둔한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렬한 반미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알카에다를 다시 무장 테러 단체로 재조직을 해요. 이 테러범들이 9.11 테러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이게 자 우리 테러하러 가자. 그래서 미국이 입국을 해서 다음날 테러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개월 전에 이미 미국에 잠입해 들어와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이름도 가명도 안 썼어요. 아, 진짜요? 자기들 이름 그대로 쓰고 테러를 준비를 한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미국이 정보가 되게 빠를 텐데 그게 그 리스트가 이렇게 있지 않나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럼 뉴스니까. 미국 입장에선 더 충격이 컸을 수도 있겠네요. 엄청 컸죠. 그래서 이렇게 테러 나기 훨씬 전에 미국에 잠입했었던 이 테러범들은 뭘 했을까요?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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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요? 그러니까 LA로 가는 비행기도 몇 번 타보고. 여행 좀 많이 다녀봤을 것 같아. 아니면 아까 정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보원 수집?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청소원으로 취직을 하죠. 위장. 네, 어쨌든 그 기간이 길었으니까 내가 이 정보를 캐내야 되니까 그 양쪽에 뭐 항공사들에 대해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테러를 했냐. 비행기였죠. 하이제킹. 그러면은 미국의 비행학교에서 비행 교습을 받았어. 항공학교에 그 입학을 했다고요? 이 9.11 테러가 나기 한 달 전에 사실은 같은 테러를 이제 공모를 했었던 테러범이 있었어요. 근데 잡혔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자카리아스 무사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같이 공모했던. 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이민법 위반으로 잡혔죠. 그리고 무사위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비행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저 사람이 몰고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잡혀버리는 바람에 몰고 못 갔는데 이때 무사위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뭐라고? 나는 비행하는 법만 배우면 돼요. 응? 착륙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될 거는 공중에서 비행기를 비행 조종. 몰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어떻게 향해서 가는지. 충돌하러 달려가는 것뿐이야. 그 죽으려고 배운 거잖아. 죽으려고 배운 거지. 와,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나서 들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아휴 그래요 뭐 그냥 이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로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자, 이렇게 테러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조직이나 집단에서는 주도하는 지도자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 아니요?
오사마 빈라덴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네, 바로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한 첫 번째 비행기를 조종했던 사람. 테러범들의 행동 대장격이죠. 모하메드 아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Nobody move. Everything will be okay. If you try to make any move, you'll danger yourself and the airplane. Just stay quiet. 이게 이 사람 목소리예요? 이게 이 사람 목소리예요. 이게 승객들한테 한 건데. 이게 그러면 마지막 목소리였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승객들한테 기내 방송을 하려고 했으면 잘못해서 관제탑을 갖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모하메드 아타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아타는 원래 독일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미국에서. 뭐 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 친절하고 쾌활하고 평이 좋고. 뭔가 인상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너무 현혹되면 안 맞아요. 돼. 이렇게 쾌활한 유학생이 테러리스트였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그 행적을 막 추적을 해봤더니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또요? 아타가 농약 살포용 비행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빌릴 수 있는지 묻고 다녔대요. 거기 또 화학 무기. 그러니까 화학, 생화학 무기가. 탄저균을 발포하려고. 탄저균이요? 탄저균이요? 치사율이 95%라죠. 뭐 수소포탄보다도 무시하다 그러고 이게 탄저균 100kg을 뿌리잖아요. 많게는 300만 명까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 날 때도 국제적으로 금지잖아. 그 무기는 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와 진짜 야, 큰일 날 뻔했네. 저런 애는 비행기 안에서 같이 이렇게 붙여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 형이 생각할 땐 너무 곱게 죽은 거잖아. 그래. 어. 왜 그 무고한 그 시민들하고 똑같이 지가 죽어? 자, 아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그의 행적도 힘들지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죠. 9.12 테러 하루 전날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9월 10일 매사추세츠 보스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아타 그리고 알 오마리는 이 메인주, 매사추세츠 위에 있는 메인주의 사우스 포틀랜드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그들이 묵었던 호텔이에요. 지금도 이제 영업을 하는 곳인 거죠? 그럼요. 아, 그건 지금 예전이랑 모습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아니 저 방이 그대로 지금도 영업을 한다고요? 자, 2층 복도로 올라왔습니다. 이 테러범들이 묵었던 방이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아타 그리고 알 오마리가 테러 전날 묵었던 밤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보기도 싫다. 아타하고 알 오마리는 동료 테러범들에게 이 테러를 어떻게 해야 되든지 세부 사항을 지시를 해줘요. 작전을 짜고 있었구나. 그리고 종교 의식을 지르죠. 아, 신에게. 그렇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기 찾아가서 저들을 다 잡아내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밤이 지나고 9월 1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메인주에 있었던 테러범들이 이 포틀랜드의 공항, 제트포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의 로건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마터면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놓칠 뻔했어요. 놓쳤어야지. 놓쳤어야 되는데. 혹시 말도 안 되게 늦잠 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우리 중요한 일 있으면은 이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 웨이크업 콜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부탁을 안 했대요. 어쨌든 허둥지둥 모텔을 나가서 이제 포틀랜드 공항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건으로 움직이는데 지금부터 그들의 동선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아타 그리고 알 오마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포틀랜드 제트포트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탑승 수속을 끝내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려던 바로 그때. 걸렸어. 잡아. 네, 아타가 캡스 즉 미국 항공 대테러 시스템에 걸린 거예요. 왜요? 아타는 긴장을 했어요. 이대로 계획이 실패하나? 그런데 그때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왜? 왜? 아니 말이 안 뭐가 되는데? 걸렸는데요? 뭐가 삐소리 났잖아.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 로건 공항으로 유유히 떠났어요. 요즘 미국은 경유할 때도 뭐 걸리잖아? 그럼 얼마나 난린데. 난리 나요. 그 본국을 가는 게 아니라 경유할 때도 저기서 공항 검색대 거치잖아요. 뭐 하나 걸리면은 진짜 비행기 놓칠 수도 있어요. 난리 나.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대테러 시스템에 걸렸다면서요. 왜 안 잡냐고요.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수색하고 이러는 게 랜덤, 무작위. 그러니까 뭐가 의심이 가서 걸린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걸린 거예요. 그럼 잡았어야죠, 계속. 있어야지 잡지. 나온 게 별로 없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와도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룰이 되게 많이 달랐어요. 맞아. 요즘에 물병 안 되고 뭐 안 되고 근데 저 때는 다 될 다 때잖아요. 됐어요, 그때는. 그때는 다 됐고. 맞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갔단 말이에요, 허둥지둥.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게 또 의외로 행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맞아. 비행기 시간이 이거 특히 늦으면은 다 기다리니까 얼른 가세요. 다 일찍 오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리고 하지. 그런 생각 해봐요. 그 테러범들이 지각을 해서 저렇게 들어갈 거라고 사실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거.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탄 비행기는 정확하게 7시 59분에 출발을 했고 10분 정도 지나자마자 이들은 행동 개시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쪽 빌딩에 꽂히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사소한 부분인데 공항 보안만. 그런데 9.11 테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비행기가 납치가 됐습니다. 진짜요? 오전 9시 37분 버지니아 상공 납치된 세 번째 비행기가 이 건물에 충돌했는데 뭐야. 이것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것도 정말. 이게 바로 미국 국방의 중심, 심장부, 펜타곤. 세계무역센터에 이제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을 딱 하고 35분 후에 그야말로 미국의 허를 찌른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한 거죠. 아니 근데 쌍둥이 빌딩 같은 경우는 무방비지만 이거는 그리고 국방부. 그렇죠. 이들이 국방부를 공격한 테러범이에요. 이 비행기도 그냥 하이제킹인 네. 거죠? 미국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하고 그리고 미국 국방의 심장부인 펜타곤까지 공격을 한 겁니다. 이 세 번째 테러로 인해서 탑승자 64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펜타곤 직원도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워. 야, 근데 사실 펜타곤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요새. 그러니까 요새지.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전투기도 아닌 그냥 민간 항공기가 때려 박은 거잖아. 국방력 하면은 사실은 미국을 따라오는 국가가 없어요. 압도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국방부 심장부를 딱 친 거죠, 지금. 아니 이게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했는데 바로 전시태세를 하거나 다른 비행기들도 테러당하지 않았는지 바로 그걸 알아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설마 국방부를, 설마 펜타곤을. 아니 첫 번째 그렇게 됐고 두 번째까지 되고 그랬으면은 일단 나라의 비상인데 전체 또 테러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전체 이 공항들부터 다 이륙하지 못하게 다 폐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 차가 얼마 안 돼요. 35분이었잖아요. 두 번째 비행기 사고. 그리고 35분밖에 안 지났고. 그리고 지금 다들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그 당시에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전부 패닉에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난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 펜타곤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거. 네, 그죠? 맞아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그게 바로 맹점이에요.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민간인이. 그걸 요격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펜타곤 테러를 했던 그 대단무쌍한 이 테러범들의 동선을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테러범들 아침 일찍 워싱턴에 있는 널레스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 저기 모헤드 그리고 미크다르가 보이는데요. 일단 둘 다 금속 탐지기에 걸립니다. 예, 미크다르는 폭발물 탐지기로 짐을 검사를 받고 그리고 모헤드는 이 휴대용 금속 탐지기 이걸로 몸수색을 받아요. 그래, 잘됐다. 뭐 나오지. 그런데 이 미크다르가 먼저 통과하고요. 뭐 이렇게 허술하게 검사해. 아니 왜 걸렸는데 왜 또 왜 네. 보내는 거? 모헤드는 이렇게 문제가 또 생겼나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탑승 허가를 받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기 아즈미 형제가 걸어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도 걸려요. 그리고 파란색 옷을 입은 형 아즈미가 다시 요원에게 몸수색을 받고 있죠. 동생은 진 검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이때 이 형 아즈미 주머니에서
나이프가 나왔어요. 아, 흉기로. 그런데 또 통과됩니다. 아니 왜요? 칼이 나왔는데? 네, 결국 이때 못 맞고 이들은 펜타곤 공격을 한 거죠. 아니 칼이 나왔는데 왜 보내줘요? 그때는 칼이 조금하면 허용됐었어요. 나는 이해되는 게 미국 사람들 의외로 그 나이프 진짜 열쇠고리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이거 맥가이버?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게 뭔가 되게 막 특별하고 그런 도구로 안 보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4인치 정도 되면은 됐어요. 아 너무 허술하게 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당연히. 그때 이후로는 뭐 다 뒤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다들 경계를 한 거죠. 맞아. 미국령 쪽 여행 가면 되게 기분 나쁠 정도로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걸 보니까 좀 이해는 된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서 그렇지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조심을 하는 게 사실 맞죠. 자, 이렇게 세 번째 테러까지 일어나니까 아 이제는 안 되겠다. 특선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서 네. 그래서 미국 전체 영공을 다 봉쇄를 시켜버려요. 그래 왜 두 번째 때 안 했냐? 그래서 모든 비행은 다 캔슬되고 비행기들은 전부 다 강제 착륙. 이 정말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뭐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는 일인데 납치된 비행기가 한 대 더 있었어. 뒤에 얘기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죠? 생소하죠. 이 마지막으로 납치된 비행기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또 상징이니까. 하나 있다. 뭐요? 지금 봐요? 경제, 군대 쪽.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종교? 아니? 그럼 백악관. 백악관? 설마, 에이. 테러범들이 첫 번째 공격한 곳은 뉴욕이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 중심지예요. 두 번째 공격한 곳은 국방의 중심지, 미국 국방의 심장부, 펜타곤. 세 번째 공격한 곳은 미국의 정치의 수도, 워싱턴을 공격을 합니다. 백악관을 갔다고요? 백악관이 맞아요? 우리 태규 씨 추측이 맞는지 한번 이 동선을 찾아가 보죠. 테러범들이 납치한 이 비행기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을 타고 떠납니다. 얘네 진짜 너무 무섭다. 이번에도 조종석을 장악을 하고 기술을 돌려요. 목적지는 보시다시피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자, 이들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 그 이유는 뭐냐?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웅? 아, 은퇴한 요원들. 드디어 나온 네이비실. 마동석이 있다. 비행기 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영웅이라 보통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아, 진짜 일반 시민들이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정말 앞장서서 이 테러범들하고 맞서서 싸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토드 비머. 그냥 정말 평범한, 네. 이 토드 비머 씨는 32살의 세일즈맨이에요. 군인 출신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른 승객들, 승무원들과 함께 이 테러범들을 제압을 해서 조종석을 습격을 하고 비행기를 되찾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와. 습격 직전에 이 토드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Let's roll. 렛츠로. 시작합시다. 승객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테러범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우리가 이제 테러범하고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없잖아. 있는 건 다 써야죠.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는 커피포트라든지 음식을 나르는 카트라든지 뭐든지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Let's roll. 그래, 그렇지. 저렇게 조정석 문 앞을 지키던 테러범을 그렇지. 뜨거운 물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카트를 밀어서 조정석 문을 열려고 저렇게 시도를 했죠. 그래, 그렇지. 테러범들은 승객들의 거센 저항을 버티지 못해요. 테러를 포기한 그들은 비행기를 180도로 돌려서 급강합니다. 아 설마. 결국 비행기는 펜실베니아주의 생스빌 평원에 떨어져요. 당시 비행기가 시속 906km의 속도로 거꾸로 뒤집혀서 추락을 했고 보시다시피 객체는 산산조각이 나서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용감하게 싸웠던 승객과 승무원 40명 중 생존자는 없습니다. 워싱턴을 향하고 있던 건 맞고요. 사실은 워싱턴에서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는 아직 얘기가 있지만 아마도 백악관이었을 것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혹은 의사당,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노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상징성 때문에 분명히 백악관을 노렸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안타까운 죽음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이 무사했고 그리고 백악관만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DC에 살고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도 희생될 수 있었는데 그들까지 살린 거죠. 백악관 테러를 막은 게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다 막아줬다는 게 더 대단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너무 의로운 죽음이긴 한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이제 9.11 테러는 다들 이제 기억하고 있고 그 희생자분들도 다 기억하고 너무 안타깝다 생각 드는데 방금 그 사건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화가 나요. 맞네요. 저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워싱턴도 뉴욕처럼 진짜 불바다가 되고 진짜 그럴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희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화가 나네요. 그렇지만 기억을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생스빌 평원에 떨어진 이 비행기 93편을 추모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93편의 영웅들 추모하는 국립공원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여기가 93편 승객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립공원입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저기가 93편 비행기가 추락한 그 지점이에요. 자, 이제 함께 공원 좀 둘러보시죠.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주변도 좀 보시고. 네. 오늘 여행은 유독 이렇게 경건해지네요, 좀. 근데 이 공원이 다 의미가 있어요. 산책로도 그냥 안 만들어지고 40개의 산책로가 있고 그리고 산책로마다 40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테러 당시에 희생된 숫자가 40명이었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되게 좋네요. 그냥 어떤 추모비만 세우고 끝이 아니라 여기를 의미를 충분히 주고. 느끼고 맞아요. 알라는 거잖아요. 저기 바위 보이죠? 저기 표시된. 저 바위가 있는 자리가 93편 비행기가 추락한 그 지점입니다. 이 40개의 산책로가 있다는 게 그 한 분 한 분을 다 진짜 좀 기리는 거고 그 가족분들이나 그 지인들도 계속해서 저 길을 걸으시면서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 하얀 벽이 있죠. 이 벽의 이름은 이름의 벽입니다. 왜 이름의 벽일까? 보시면 아세요. 그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건가요? 맞아요. 40개의 벽이 세워져 있고 93편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 승무원 40명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아까 봤던 우리 영웅 토드 씨입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4번째 테러를 막을 수 있었죠. 이분들이 미국의 슈퍼맨이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차를 타고 우리 좀 이동을 하죠. 93편 국립공원에서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저기 뭐 보이죠?
그 탑이 있는데 네, 저기로 갈 겁니다. 건물인가? 2018년에 이 탑이 완공됐는데요. 이름은 목소리의 탑이에요. 정말 특별한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멀리서 봐도 되게 높죠. 지금 이게 높이가 총 93피트, 한 28m 정도 되는 건데 93편 비행기의 편명이 이제 93이니까 93피트로 만든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이게 왜 목소리의 탑일까? 이유를 아실 수가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들리세요? 뭐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죠. 이게 탑에 매달린 윈드 차임에서 나는 소리예요. 93편 희생자 숫자와 똑같은 40개의 이 윈드 차임이 달려있고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맑은 소리를 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어요. 또 잠시 가만히 이 소리 한번 들어보죠. I wish it was windier so I could hear more of the voices. I see. I know, it's just made me think about the people on the flight who were making all those phone calls and how desperate they must have been. 바람이 많이 불면 추모 음악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렇죠. 윈드 차임이 더 많이 흔들리면서 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마치 그들의 목소리 같잖아요.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처럼. 뭔가 나라의 영웅을 대우하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이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네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9.11 테러가 지나가고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엄청난 분노 그리고 복수심에 들끓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죠. 진짜 갑시다. 당시 대통령이었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정말 강력하게 테러와의 전쟁 의지를 피력을 합니다. 그때 그 모습 다시 보시죠. I've directed the full resources of our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communities to find those responsible and to bring them to justice. 미국은 오사마 빌라덴을 잡기 위해서 당시에 은신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요. 하도 도망다녀서. 그래서 9년 동안 첩보전을 걸치고 CIA는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에 빌라덴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한 저택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게 돼요. 아니 근데 어디 시골 꼴짝이 막 그런 동굴 속 이런 데에서가 아니라 저런 좀 큰데 또 더구나 대저택 저런 데 있다라는 게 너무 뭐 간땡이 붙지 않는 이상에는 아닐 것 같은데 좀 잘못 짚은 거 아닐까요? 근데 원래 사실 처음에 오사마 빌라덴의 행적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게 나올 때 동굴이라든지 산악지대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지역에 있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뭔가 이렇게 성명 발표하고 그러면 다 약간 동굴 같은 데서 많이 맞아요. 했었던 것 같아요. 깊이 숨어서. 그러니까 허를 찌른 거죠. 도시에 있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죠. 당시에 오사마 빌라덴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엄청났던 것 같은데? 얼마예요? 첫 시작이 2,500만 달러에 시작을 해요. 하나로 하면은 한 거의 300억. 오, 300억. 근데 이게 안 잡히니까 점점 올라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590억인 5천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겠어요. 빌라덴을 잡기 위해서. 특히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현상금을 걸어놨는데 도시에서 살까? 이런 경우 이제 허를 찌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곳이 오사마 빌라덴에게는 굉장히 좋은 은신처가 됐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수도죠. 거기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부촌입니다. 보시다시피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집이 엄청 큰 건 알겠는데 벽이 높아요, 되게. 거의 교도소 수준인데? 그래서 벽이 한 3에서 5m까지 높고 철조망도 쳐져 있고 사실은 오사마 빌라덴이 여기 숨어 있을 거라고 CIA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 감시를 굉장히 면밀하게 오랫동안 해요.
그리고 오사마 빌라덴이 당시에 이제 가족들 같이 끌고 다녔어요. 맞아, 대가족이었어요. 네, 아내도 3명, 자녀, 손자까지 해갖고 여러 명을 끌고 다녔는데 가만히 움직이는 동선을 보니까 그 구성이랑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어요. 여기 있어? 바로 빨래였어요. 에? 가족 구성원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죠. 빨래랑 이런 걸 보니까 가족 구성원의 빨랫감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오사마 빌라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사마 빌라덴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죠. 미국의 최고 정예 부대. 하면 생각나는 있죠. 네이비실? 네이비실. 네이비실에서도 가장 최정예 부대를 투입을 해요. 데브그루라고. 그리고 작전명은 넵튠 스피어. 그 상황을 한번 보시죠. 데브그루가 처음에 블랙호크를 타고 갑니다. 네, 블랙호크를 타고서는 이제 가는데 약간 이제 고장이 나요. 뒷부분을 부딪혀서. 오! 그리고 미군 수뇌부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오! 오! It's okay. It's okay. Osama! 들어가갖고 딱 보고서는 Osama! 들어가갖고 딱 보고서는 오사마 빌라덴을 발견을 합니다. Got a possible jackpot. Geronimo. We're God in country. Geronimo. 제로니모 EKIA Enemy Killed in Action 사살했다는 거. 그 순간에 상황실에서 보고 있었던 미국 수뇌부들이 우와 소리를 질렀던 얘기가 있죠. After a firefight, they killed Osama bin Laden and took custody of his body. 이 이제 특수부대가 들어가갖고 그리고 진압을 하고 오사마 빌라덴 사살하고 그리고 나오기까지 총 20분이 걸려요.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렸네요. 금방 한 거죠. 네, 이렇게 뭐 빌라덴도 어쨌든 사살을 하고 9.12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복수도 끝났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이 9.12 테러 전후로 미국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많은 무고한 미국인들이 희생이 됐고 그 너무너무 끔찍한 현장을 봐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가이도님도 미국에 계실 때 좀 그런 걸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은 동양인이니까 뭐 제가 그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건 없었는데 제 친구 중에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요? 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왔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이 남부로 가면은 약간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이렇게 또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약간 뭐 그런 친구였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활보하고 다니던 친구가 테러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이 보스턴에 지하철이 있거든요. 거기에 탔는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저 사건이 있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죠. 뭔가 좀 흑화되고 경계하고 바라본 눈빛이 좀 달라졌구나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난 진짜 나쁜 게 그건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신념 때문에 다른 아주 무수히 아무런 죄 없는 다른 아랍권에 있는 그런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맞아요. 네,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제일 나쁜 지점.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죠. 증오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리고 미국 사회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9.11 테러 전후로 또 거기에서 계시고 느끼셨는데 이런 또 투어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굉장히 뜻깊고 좋은 교훈과 배움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오늘도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니 그냥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오늘 가드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별점 5개씩 꽉꽉 채워주세요. 10개 드리겠습니다. 그럼. 10개. 그러면 또 오늘 이렇게 다음에도 가이드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다크 투어 함께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독한 카우보이들의 고향이죠. 원초적 자연이 우리를 반기는 그곳입니다. 텍사스주에 도착했습니다. 뭐야? 차에 타고 가던 한 남자가 누군가가 쏜 두 발의 총알을 맞고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케네디 대통령 인기 면에서는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암살에 관한 의혹과 이 음모론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총알은 뒤에서 맞았다고 했는데 앞에서 맞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공범이 있다는. 또 누가 있다고? 우산을 들고 있죠. 이름하여 우산 든 사람 엄브렐러맨. 곧바로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해야 되잖아요. 부검을 못하게.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짜여진 각본처럼. 과연 누가 범인이었을까요? JTBC